정신의학에서는 뭉뚱그려서 신경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뉴로시스, 노이로제라고 하는 거죠, 보통. 예. 그래서 예민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신경증을 좀 듣기 좋게 부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정상과 신경증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번부터는 저희가 우리 마음의 상처,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것, 스스로 치유하기란 제목을 가지고서 시리즈를 쭉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해주실 분은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창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마음의 상처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를 돌아볼 때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참 많아졌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저도 신경이 예민할 때가 있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반출을 하거나 집에 와서 힘들 때 그게 마음의 상처로 되죠. 신경이 예민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고가 날 때가 많아요. 제가 신경이 예민하지 않고 릴렉스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참 이걸 어떻게 좌우 이걸 갖다가 맞춰서 가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신경,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마음의 상처,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누겠는데, 자, 우리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늘 쓰는데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신과 교수님으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뭐 사전적 정의가 뭐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지금 다들 나오는 것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이제 뭐 적응 또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자극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건데, 바람지 않는 사건 같은 거 막 터졌을 때, 이제 정신적으로 긴장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게 그 사건이 얼마나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는 거. 그래서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은 그거는 더 그만큼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나는 존경받아야 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더 스트레스 받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좀 덜 받을 수 있겠고요. 또 장사로서 이거 이렇게 해줘 했는데 그렇죠. 그 생각한 대로 안 왔을 때 장사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욕구, 기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각자가 이제 어떤 것을 그 사건을 어떻게 보냐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는 얼마나 바람직한 사건이냐, 내가 얼마나 기대하는 거냐, 마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고, 두 번째는 이제 통제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대처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내적인 능력, 또 얼마나 주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각자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바라는 거, 욕구가 다르고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개개인에 따라 그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불안이나 우울 이런 것도 다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흔히 이제 예민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뭉뚱그려서 신경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뉴로시스, 노이로제라고 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예민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신경증을 좀 듣기 좋게 부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정상과 신경증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신경증이 다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신경증 성향은 생각보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꽤 많고, 완전히 뭐 정상인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아닌 게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상과 신경증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신경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째는 우선 그 본인이 불편해요. 뭐 어딘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자연스럽지 않고, 또 이렇게 뭐 내몰린 것 같은,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거기 집착을 하고 내몰린 것 같고 좀 자연스럽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불편하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뭐 이러저러한 이제 신경증 성향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잠재적인 재능을 결과적으로 잘 살리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신경증이라고 부르고 그걸 문제 삼는 거죠. 신경증 종류로 따지면은 어떤 걸로 이렇게 말씀? 뭐 이제 증상 면에서는 뭐 굉장히 다양하죠. 뭐 우리 흔히 불안하다, 우울하다, 뭐 공황장애도 그렇고, 강박신경증, 그렇죠. 너무 이렇게 확인하고 너무 깨끗해야 되고 이런 것들, 대인공포증, 뭐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올 수가 있죠. 뭐 신경증도 나름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렇게 된 데에는. 그럼 뭐 연예인들 멘탈이 튼튼하다고 보는 김구라, 이경규 이런 사람들도 다
다 그런 신경증, 뭐 예. 공황장애고 뭐 네, 겪었고 저도 한때 또 그런 때도 네. 있었고 지금은 뭐 네. 지극히 스트레스 네. 없이 정상이지만 네. 또 그러다가 어떨 땐 그렇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누구나 다 예. 아, 있는 그럼요. 거라고 그렇게 예.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신경증하고 그럼 정신병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병하고 차이는 이렇게 현실 판단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현실 판단력이라는 게 그게 이제 없어지면은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망상이고 망상. 또 뭐 아닌데 뭐 어떤 소리를 듣는다든가 조현병이라든가. 환청, 그렇죠. 예,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신경증은 누구나 현대인들은 좀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예, 굉장히 흔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정도의 네.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로 생긴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신경증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그럼 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도 개인에 따라 다 다르고 이럴 텐데 네네. 그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용을 순응하고 적응하는 수용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맞서고 그거를 이기려고 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러려는 분도 있고 회피하고 네. 또 체념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개개인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그 대응하는 방식은 뭐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도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그 문헌이나 책으로 이렇게 보면 쓰면서 제가 정리한 거는 첫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벌컥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맞대결하는 네, 형이 네, 있고 네. 화가 났을 네, 경우 이랬을 네, 경우 네. 이런 게. 두 번째는 억압형이라고 예, 해가지고 예. 참는 네. 거죠. 네. 뭐 윗사람이 이게 참고 또 아랫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참고 집사람이 뭐라고 네. 그러든 참고 세 번째는 회피형. 네. 그러니까 뭐 이러면 아이 네. 나 그거 모르겠어. 나 그냥 네. 술 한 잔 먹고 뭐 어디 가서 좀 놀고 해서 그걸 네. 회피하는 형. 네. 네 번째는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캐세라세로 그냥 뭐 네. 막 완전 체념이라고 그럴지 뭔지 하여간 이렇게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누구나 다 인간들은 그 네 가지를 다 적절하게만 쓰면 좋은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폭발형적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이상은 그런데 저는 그냥 정면으로 하는데 네. 그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암은 좀 덜 걸리는 것 같은데 아, 예. 심장병 같은 네, 좀 네, 걸리고 네. 그런 대처 방식이 모든 사람한테는 일단 있는 거죠. 건강한 예, 사람이.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마다 그 욕구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누구한테 있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더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럼 참는 거죠. 그렇죠. 인정받고 사랑받길 원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아까 얘기한 감정 억압형일 거예요. 순응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맞춰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어떤 사회적 지위, 성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성취, 돈 수요하는 거, 명예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권력 이런 거에 이제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건 뭐 이렇게 사랑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에 집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그냥 뭐 자기의 재능을 살리는 것보다 그저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그냥 대충 체념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외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이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벌컥형, 억압형, 회피형하고도 이렇게 공교롭게 딱 매칭이 되네요. 네, 보면은 그렇게 예. 돼요. 저기 우울증을 겪고 네. 그런 적이 있어서 그때 제 마음 상태를 놓고 보니까 각양각색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멀쩡한 외향적인 사람도 우울증을 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또 내향적인 사람으로서 풀지 못해서 걸리고 여러 가지가 그러는데 이런 게 뭔가 지금 돌이켜보면 제 기본적인 제가 원하는 저에 대한 욕구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그런 우울증이니 이런 신경증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는 저는 내 욕구가 뭔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예. 그냥 뭐 승진하고 네, 뭔가 그렇죠. 예. 앞서 나가면 되는 네. 줄 알았더니 그게 네.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직접 많은 환자들 겪어보시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많은 경우에 그런 어떤 욕구가 이렇게 충족되지 않는 게 불안하거나 우울해지는 어떤 직접적인 그렇죠. 원인 또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뭐 조화롭게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너무 이렇게 관계라든가 애정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또 너무 이렇게 뭐 권력 추구라든가 명예 이런 거에 너무 또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뭐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될 땐 두고 그러면서 이제 조화롭게 사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살리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또 본인도 편치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고 뭐 또 이제 과민하다, 예민하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 인간의 기본적 욕구
라고 하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생리적 안전에 네, 대한 욕구, 네, 애정 권력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욕구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리학자마다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생리적인 것 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겠고, 그렇죠. 애정 욕구 이거는 이제 어떤 보통 관계 욕구, 네. 어떤 뭐 친밀감에 대한 욕구,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애정 네, 관계 네, 욕구라고 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 욕구는 이제 뭐 우월해지고 싶은 거,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성취, 소유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되죠. 그래서 애정, 권력, 그다음에 이제 자율. 이거는 이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은 이런 욕구. 나아가서 어떤 분은 이제 이걸 권력욕에 넣기도 해요. 음.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상위 이렇게 자기 실현 욕구죠. 네, 네. 네.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답게 살고 싶은. 그래서 의외로 몇 개로 요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예. 이 중에서 그 생리적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이건 뭐 당연히 그렇죠. 불안을 이제, 느끼죠. 그렇죠. 이제 위협을 느끼죠. 이게 이제 그럼 보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이 하는 거, 예. 전쟁이라든가, 예. 그렇죠. 그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걸 불안을 안 느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쟁, 예. 우크라이나 같은 그렇죠. 지금 예, 예. 네.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 뭐 애정, 권력, 근데 최상위 욕구는 저도 제가 나이를 들면서 요즘 네. 생각나는 건데 자기 실현 욕구인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네. 거기에 맞게 살아가고 네. 추구하는 거. 네. 그게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 실현에 이제 하는 것으로부터는 이제 좀 멀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신경증을 낳게 된다고 보는 거죠. 아주 기본적 욕구인 그 생리적 욕구와 안정에 관한 게 있고 가장 최상위. 위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네. 자기 성취, 자기 네. 실현이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그걸 어떻게 보면 사랑과 야망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예,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 예. 아니면 그렇죠. 내 야망을 예, 실현하게. 권력, 그 결국 야망이죠. 이게 안 되니까 막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의외로 우리가 사는 욕구는 아주 기본적인 거와 최상의 욕구를 빼면은 결국 사랑과 야망으로 이렇게 축약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랑과 야망은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고 당연히 가져야 될 건데 이게 어떤 게 과도하게 가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되는데 정신과 전문가로서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 그렇죠. 두 가지가 조화롭게 가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하나를 이제 그 위하고 다른 하나가 이렇게 좀 희생을 억제되는 시킨다.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적절하면은 네. 그건 뭐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건강한 건데 이를테면은 너무 고분고분하고 남한테 잘하는 분, 이렇게 알겠습니다. 굉장히 애정 욕구가 이제 강하고 이런 분들은 권력 욕구가 억제돼가지고 자기 주장을 잘 못하고 남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는 걸 못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어떨 땐 무시당하고 이용당할 수도 있고 네. 또 그게 발전하면 이제 막 피해 의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 반면에 이제 권력 추구하는 사람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하죠. 그리고 애정 욕구 같은 거는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약간 좀 경멸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약자의 감정으로 보는 거죠. 우리 지금 너무 많이 그런 예. 분들을 보죠. 예, 그래서 정치가나 이런 쪽에서. 상대가 이제 고분고분하면은 이렇게 호감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좀 무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 있는 데는 이제 사랑이 없는 법이죠. 예. 네. 예, 오늘은 우선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늘 자기의 그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이런 사랑, 야망 이런 것들이 좌절됐을 때 나오는 게 신경증으로 발전이 되고 하는 얘기까지를 원론적으로 했고 다음 주제로는 그 중에서도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 나는 사랑받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남들은 나를 사랑 안 해주지? 난 너무 힘들어. 그 얘기들을 다음번에 그럼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